이번에는 이제 그 스마트 시티 그 공간 정보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그 안양대학교 홍상기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홍상기 교수님은 그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그 GIS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2008년부터 현재까지 그 ISO TC 211 지오그래피 인포메이션 워킹 그룹 10에서 컨비너를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국가 공간정보 전문위원회 위원장, 현재 TTA 그 PG409 공간정보 프로젝트 그룹 부의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공간정보가 스마트 시티에서 핵심 인프라로 관심을 받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토부에서 스마트 트윈 국토 해서 그 국토 가상화에 관련된 그 작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상당히 만수 표준화 쪽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홍상희 교수님을 모시고 스마트 시티 공간정보 표준화 동향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안양대학교 홍상기라고 합니다. 스마트시티와 관련돼서 공간정보 쪽에 어떤 표준화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자세한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일단 오늘 드릴 말씀을 크게 보면 스마트시티하고 공간정보가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런 부분, 그 다음에 공간정보 표준이나 공간정보 표준화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서비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쪽으로 말씀을 주로 드리겠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시티와 공간정보가 어떤 그 관련성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시티라는 게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몇 년 됐고, 또 디지털 뉴딜, 한국판 뉴딜의 대표 과제로 스마트시티가 나오면서 상당히 그 핫한 아이템이고, 지금 그 정부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스마트시티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사실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각자가 그 도시를 어떻게 들여다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정의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스마트 도시법에는 이제 이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 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죠. 그래서 그 건설과 정보통신 기술들이 융복합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도시 기반 시설이 있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제공이 되면서 또 지속 가능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아이소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 서비스와 삶의 질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지속 가능성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시티를 바라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의 질, 그 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이런 쪽이 아닐까. 이제 거기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어떤 그 정보통신 기술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정보통신 기술들이 상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 촉매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표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 공간 정보를 좀 보면요, 공간 정보도 국가 공간 정보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그 공간 정보를 정의를 해놨는데, 사실 이거는 여기도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공간적인 객체나 사물들을 이제 디지털 세계로 표현해 놓은 것을 이제 공간 정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 어떤 객체에 관한 위치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사물이 어디에 있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정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간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분석된 정보 이러한 것들도 이제 공간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GIS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해서 다루어지는 정보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됩니다. 내비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어떤 라우팅을 한다든가 기타 어떤 그 물체를 관리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매핑을 하는 그런 부분들에 활용이 되고 있고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facility management 혹은 또 site selection 그다음에 어떤 공간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까지 이제 분석적으로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apability들이 요즘 말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석, 그 다음에 AI를 통한 어떤 접근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스마트 시티하고 공간 정보를 연결해주는 가장 핵심적인 그림이 아마 요 그림일 것 같은데요. 사실 스마트 서스테이너블 시티, 지속 가능한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스마트 시티 내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끊김없이 그리고 상호 조화롭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오는 governance, 지능형 관제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에너지 그다음에 건축 분야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충분히 일어나려면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받쳐주는 인프라 그중에서 특히 공간 정보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되고 이러한 소위 말해서 밑에 나오는 개별 서비스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는 그러니까 서비스들이 각자 움직이지만 전체적으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캐릭터리스틱이 뭐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공간 정보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공간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들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래서 이 공간 정보라는 것 자체가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핵심 인프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정보를 통해서 저희가 노리는 게 바로 왼쪽에 있는 그런 그림을 오른쪽 그림으로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양한 도메인별로 일어나고 있는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가 일어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사일로들이 이것들이 이제 좀 더 긴밀하게 연계되고 데이터들이 상호 공유되는 그러한 개방된 환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공간 정보가 키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은 이제 많이들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현실에 대한 쌍둥이죠. 쌍둥이인데 그 전에 이 디지털 트윈이 인기를 얻기 전에 우리가 CPS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Cyber Physical System. 결과적으로는 이게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센터 포 스마트 인프라스트럭처 앤 컨스트럭션이라는 곳에서는 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 CPS 시스템을 System of Systems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맨 아래는 자연 환경이 있고 그 위에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이 부분도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이코노믹 인프라스트럭처도 시스템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아래에 있는 built environment, 소위 사람들이 만들어낸 물리적인 건조 환경과 그 다음에 그것의 쌍둥이 버전인 디지털 트윈 기반의 그러니까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윈 이 부분을 이제 가정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그 세계에서의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 부분, 이러한 교류가 일어나는 부분들을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이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이 요즘에는 물론 이 디지털 트윈이 스마트 시티에만 국한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팩토리도 있을 거고 다양한 그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디지털 트윈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디지털 트윈을 떠올릴 때 생각하는 것이 도시예요. 도시 어떤 디지털 도시. 그 거기에서 예를 들자면 뭐 아바타가 돌아다니거나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활동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메타버스 같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이 디지털 트윈과 스마트 시티가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간정보 표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정보통신 쪽의 그 표준화 또 정보통신 전문가들 중에서도 이 공간정보 표준에 대해서는 특별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공간정보 표준이 사실은 상당히 좀 그 기반 표준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개념적인 표준에 가깝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국내적으로는 이 공간정보 표준에 대해서 여기 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의 그 PG409라고 공간정보 프로젝트 그룹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와 그 다음에 뭐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데서 이제 국내적으로 이제 공간정보 표준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공간정보 표준 쪽의 일들이 국제 표준을 많이 가져다가 국내 표준화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했는데 이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 COSD 표준개발 협력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부터는 죄송합니다. 앞이 넘어갔네요. 국내적인 표준을 또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표준화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제가 좀 생략을 할 텐데요. 시간 관계상 국내적으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공간정보 표준은 ISO TC 211이라는 것. 여기는 이제 드주루 스탠다드죠. 공식 표준화 기구인데요. 테크니컬 커미티 211입니다. 그 다음에 OGC, 오픈 지오스페셜 컨소시엄이라는 곳에서 표준화 작업을 합니다. OGC는 사실상의 표준화 기구이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것 중에 기반이 되는 개념 표준도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빔이라든지 그다음에 ITS 분야,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분야 이런 쪽하고의 협력적인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아이소 안에서도 제가 조금 이따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테크니컬 커미티, 서브 커미티, 시스템스 커미티 이런 위원회들이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표준들을 생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상당 부분은 또 공간 정보하고 관련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도메인 간의 어떤 중복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또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상호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시티 쪽에서 간단히 보시면 ISO IEC 조인트 테크니컬 커미티 중에 JTC1의 워킹 그룹 11이 스마트 시티예요. 그 스마트 시티 워킹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되어 있는 커미티들이나 워킹 그룹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교통 분야도 있고요, 또 공간 정보 분야도 있고요, 기타 다른 연계 분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들 자기 스케줄대로 표준들을 만들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중복되고 겹쳐서 서로 또 맞지 않는 표준들까지도 생성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요. 요 그림은 이것도 뭐 ISO IEC JTC1의 그 어드바이저리 그룹 11에서 만들어낸 그림인데, 여기 이제 디지털 트윈 스마트 시티와 관련된 그 ISO나 IEC의 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관련 위원회를 뽑아본 것입니다. 그래 여기서 보시면 이 스마트 시티, 여기 이 스마트 시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디지털 트윈이 이제 전체 여기 나와 있는 그 여러 개의 그룹들과 다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에어리아 중에 하나로 스마트 시티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스마트 시티는 그 시스템스 커미티, IEC의 시스템스 커미티 on 스마트 시티즈하고 방금 말씀드린 워킹 그룹 11이 이제 주로 핵심적인 이제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와 별도로 또 스마트 시티나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 아이소의 TC204 ITS 쪽, 그다음에 그 SC13이라는 그 빌딩 쪽, 빔 쪽의 그룹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서포팅 테크놀로지 쪽에 아이소 211과 OGC가 이 지오메틱스 쪽이 이것들을 받쳐주는 그러한 표준화 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왼쪽에 보시면 국내적으로는 이 다양한 그룹들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해서 국토지리정보원, 그다음에 TTA, 그다음에 국가기술표준원, 뭐 국토정보공사 등등 기관들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그러한 그 기구와 조직들이 스마트시티 관련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그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아이소 TC만 보여드린 건데, 그 맨 아래 보시면 자연환경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그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건조된 환경, built environment, 그 다음에 ICT 인프라스트럭처가 있고 그 위에 서비스, 그 다음에 사용자가 있다고 봤을 때, 그 ICT 인프라스트럭처 위쪽으로 서비스와 관련되어서 TC268, 268, 그 다음에 JTC1 워킹 그룹, 여기 좀 잘렸는데요. 워킹 그룹 11, 그 다음에 그 JTC1 SC41, 41, 그 다음에 TC11 이렇게 이 대표적인 그룹들이 있고요. 이러한 이쪽의 그 표준화 활동들이 결국 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서비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ITC 인프라스트럭처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표준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소 표준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이러한 다양한 그 워킹 그룹들이 관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표준들이 그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돼요. 그래서 TC268 같은 경우가 이제 Sustainable Cities and Communities라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또 스마트 시티에 관련한 여러 가지 그 뭐 인디케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워킹 그룹 11, 다음에 SC41, 여기가 인터넷 오브 싱스 앤 디지털 트윈인데, 이쪽에서도 지금 그 스마트 시티와 또 디지털 트윈과의 관계,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레퍼런스 아키텍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에서 하고 있는 모든 표준들이 다 공간 정보와 관련된 표준은 아니지만 공간 정보와 관련성을 띠고 있는 표준들을 어느 정도 추려보면 상당히 많은 표준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것들도 그 여러 가지 그 서비스라든지 데이터 구축의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포가 아래에 있는 박스처럼 분포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표준들은 다 공간 정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간 정보 기존에 나와 있는
공간 정보 표준들이 고려가 되고 그 표준들과 하모나이즈된 표준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또 다른 형태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우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급히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공간 정보 기반의 그 어떤 의미론적인 상호 운용성을 구현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메인들끼리 잘 그 데이터 쉐어링이 안 되는 이유는 사실은 도메인 온톨로지들이 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온톨로지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은 거기 아주 기초적으로 보면 거기서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들부터 어떤 한 분야의 용어나 개념이 다른 분야의 용어나 개념과 잘 맞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호 소통을 하는데 남의 다른 분야의 그 용어와 개념과 우리 쪽을 다 통일시켜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은 통일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간 매개로 할 수 있는 게 공간 정보 기반의 어떤 그 상호 응용성을 확보해 보자. 이러한 이제 시도인 것이죠. 그래서 1단계는 각 분야마다 어떤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요. 2단계에 가서는 그 맥락 안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동일한 맥락에서 과연 그러면 예를 들자면 교통과 건축 사이에 뭐 도로라는 어떤 그 피지컬 어떤 피처 물리적인 개체가 있을 때 이 도로에 대해서 교통 분야와 건축 분야가 접근하는 개념이 서로 다른데 과연 동일한 맥락에서의 유사성이 어떤 게 있느냐, 그 다음에 유사한 표현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를 파악해서 결과적으로는 의미론적으로 상호 통합이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정보 기반의 시멘틱 상호 운용성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공간 정보 이러한 온톨로지를 매개로 한 그 이기종 시스템 간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도메인 간의 정보 공유가 일어나면 그 경우의 수가 n 곱하기 n-1이 되겠죠. 반면에 이 중간에 공간 정보가 개입이 돼서 그 정보 공유를 하게 되면 이 2n의 경우의 수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공간 정보가 이 서로 다른 도메인들 간의 상호 운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사일로들이 여기 있죠. 스마트시티 예를 들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데이터들이 뭐 지리 정보도 있을 거고 건축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거고 그리고 교통에 관한 정보도 있을 건데 뭐 그 외에도 뭐 다양한 게 있겠죠. 근데 이 건축 분야를 한번 확대해서 보면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활용되고 있는 그 어떤 그 피처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또 정의하고 운용하는 데이터 모델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나 표준들이 또 다양한 게 있습니다. CDGML도 있고 IFC라는 거, Industry Foundation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InfraGML이라는 표준도 있고요. 그렇다면 얘네들 간의 상호 운용성이 또 확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건축 도메인 안에서. 교통 도메인 안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다루는 기술들 간의 의미적인 상호 운용이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그 시멘틱한 상호 운용성이 도메인별로 확보가 된 후에 공간 정보를 다시 또 매개로 해서 스마트 시티의 컨텍스트 안에서 다시 또 그 상호 운용성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분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 IFC나 CDGML이나 랜드 인프라 같은 이런 표준들에 있어서도 하우스라는 곳이 그 하나의 피처가 있을 때 이 하우스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빌딩 혹은 뭐 하우스 이것을 어떻게 다룰 거냐를 각각의 분야에서 예를 들어 IFC 같은 경우에는
코어와 모델 뷰 데피니션이 이런 걸 처리하고요. CTGML에서는 코어와 프로파일이 이걸 처리하고 랜드 인프라도 코어와 프로파일에서 이런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통적인 점, 유사성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적인 과제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통 분야도 마찬가지로 정밀 도로 지도가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차를 위한 정밀 도로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뭐 도로명 주소에서의 전자지도라든지 국토지리정보원의 정밀 도로지도, 기타 여러 가지 사일로 데이터들을 어떻게 엮어서 실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러한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낼 거냐. 이러한 부분에 대한 표준화 노력이 이제 집중돼야 된다,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조금 얼마 안 남아서요. 이 부분은 뭐냐면 스마트 디스트릭트 데이터 인프라스트럭처, 소위 우리가 보통 이제 공간정보 쪽에서는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국가 공간정보 기반. 이건 이제 지구 단위로 디스트릭트 레벨로 이것을 낮추어서 적용해 본 것이고요. 기존에 지금 나와 있는 공간정보 표준과 표준화된 기술들을 통해서 어떤 하나의 디스트릭트가 얼만큼 스마트하게 만들어질 수 있고 스마트한 서비스들이 지구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이제 구현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IoT 및 센서 데이터를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OGC의 센서 웹 이네이블먼트라는 표준 기술을 통해서 이러한 센서의 위치 정보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던 기반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 엔진을 통해서 CTGML에 있는 공간 객체를 시각화하는 이러한 이제 서비스들을 만들어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도시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OGC에서 이 CTGML 3.0이라는 표준들을 개정을 하면서 이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필요한 다양한 새로운 형태의 모듈들을 추가했습니다. 뭐 센서를 다루는 다이나마이저 부분을 넣는가 하면은 특히 도로와 도로 공간에 관한 그러한 새로운 형태의 모듈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의 공간 정보의 표준들도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화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으로 보시면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생산, 관리, 분석, 활용, 이러한 생애주기 전반에 대해서 공간정보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시티가 지자체 레벨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국가 시범도시 또 국가적인 연구개발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꿰뚫을 수 있는 공통적인 기반 원칙이 설정될 필요가 있고, 또 성숙도 모델 이런 것들이 개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스마트시티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한 주요 표준화 대상과 우선순위가 빨리 확정이 되고, 이에 관한 일관된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이제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오른쪽의 그림이 이게 아이디어란 그림이죠. ITC 쪽에 어떤 기반이 되는 ITC 스탠다드 위에 지오스페셜 인포메이션 스탠다드가 얹혀지고, 이것들이 이제 스마트시티 스탠다드와 그 다음에 뭐 스마트시티뿐만이 아니라 전자정보를 지원하기 위한 이거버먼트 프레임워크까지를
효율적으로 서포트하는 그러한 프레임 속에서 그 위에 다양한 데이터와 서비스들이 얹어져서 상호 데이터가 공유되고 운용되는 이러한 어떤 통합적 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각 분야별 표준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들 간의 어떤 그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표준 프레임워크 개발, 그 다음에 이룰 수 있는 가버넌스의 확립, 이러한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시티가 굉장히 브로드한 분야이고 또 공간정보 표준 자체도 또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관련 있는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만 얼마나 이해가 되셨을지 좀 우려가 되는 바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치고요.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표준화 동향에 대해서 그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 발표를 해주신 그 안양대학교 홍상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그 감사드립니다.